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금요일, 예, 불타는 금요일, 제일 기쁜 날이죠. 예, 내일 모레 이틀을, 토요일, 일요일을 쉴 생각하니까 제일 기쁜 날입니다. 예,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계님, 안녕하세요. 예,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우승꾸님, 안녕하세요. 열정님, 안녕하세요. 림선영님, 안녕하세요. 네, 열정님, 조욱 어제 질문 4개 하더라고요. 그거 답하라, 한동훈. 그 조국이 왜 한동훈이 자기 이름을 갖다가 그동안 개무시하다가 왜 한동훈이 조국 이름을 꺼냈는지, 그러니까 이제 신나갖고 드디어 내가 이제 유명 인사가 됐구나, 하고 계속 그러는데 참 그 주제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씨는. 어떤 맥락에서 조국이란 이름이 나왔는지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그렇게 신났다고 이제 한동훈 입에서 드디어 내 이름이 나왔구나. 참 한심합니다. 원스텝 에더 타이님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 시사 뉴스가 매우 핫합니다. 예. 이제 뭐 선거가 50일 좀 남았으니까 이제 불이 붙을 때가 됐죠, 드디어. 예, 사라방님, 예, 안녕하세요. 박유공님, 안녕하세요. 예. 역시 오늘도 보니까 오늘 한동훈 차기가 의정부를 갔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 북도, 제가 그거를, 다 봤습니다, 영상을. 뭐, 처음에 간담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차기가 뭐, 뭐라고 그랬는지, 또 기자 질문에 뭐라고 답하는지, 또 거기 뭐, 완전 그냥 미어 터졌어요. 그 시장이, 시장이 완전 미어 터졌어, 그냥. 난리가 났어. 막 경호원들이 막 겁나갖고,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다치십니다. 예, 밀지 마세요. 막, 너무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밀려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역시 이미 이렇게 대세가 기울었구나. 예. 아니, 어느 누가 가나, 그건 뭐, 국힘 포함해서, 그리고 민주당 다 포함해갖고,
아니 어느 사람이 가도 그렇게 사람들이 마치 무슨 뭐 연예인 보듯이 그렇게 막 구름대처럼 막 서로 밀치고 사진 찍고 뭐 그 난리를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 아마 예, 어느 누가 가도 그 흉내 낼 수 없는 그 한동훈. 그리고 역시 의정부의 그 솔루션, 그 경기북도,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 편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김포는 뭐 서울 편입원하고 의정부는 뭐 경기북도. 그걸 갖다가 아주 솔루션을 내는데 정말 핵심 전곡을 탁탁 찌르면서 너무 이 정말 똑똑하다. 정말 합리적이고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고 정말 수긍 가는 그런 솔루션을 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22대 총선 특집 국힘편 11편째 11번입니다. 벌써. 아니 민주당을 좀 하려고 해도 민주당은 할 게 없어. 주제가 없어, 주제가. 저는 맨 처음에 국힘 반, 민주당 반,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민주당은 뭐 할 주제가 없네. 예. 그러니까 계속 지금 국힘 쪽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총선에 대해서는. 자, 오늘의 썸네일. 총선 압승을 위한 한동훈 벤치마킹. 우리도 전투력을 키워서 필히 승리하자. 음, 그래서 오늘의 사진은 뭐야, 현충원 참배하는 사진. 예, 전투력을 키우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 부 이상 팔릴 수 있도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난 10년간의 진실을 명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이라는 건 뭐죠? 예, 과거 청산해야 되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뭐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 되고, 예, 억울한 사람은 그 누명을 벗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진실이라는 게.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 22대 총선 특집 국힘편 11편 총선 압승을 위한 한동훈 벤치마킹. 우리도 전투력을 키워서 필히 승리하자. 예, 이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아, 예, 바이공님, 안녕하세요. 오둘레님, 수준이 낮은 민주당. 예. 아니, 정말 제가 이거를 갖다가 민주당을 좀 어떻게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얘기할 게 없어, 정말. 민주당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이 없어요. 지금 완전히 이렇게 그 선거의 바람을 한동훈 차기가 그냥 확 몰고 왔기 때문에 바람이 이제 이쪽으로 확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어디서는 뭐 뭐야 예상을 하는데 그게 어딘가 펜앤마이크인가 제가 뭐 거기서 뭐 예상하는 뭐 그런 방송을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뭐 국힘이 뭐 167석이다. 이재명 목표가 151석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뭐 펜앤마이크인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뭐 167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180석, 200석까지 갈 거다. 그 예상이 그겁니다. 한동훈 차기가 하면 108석, 180석,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면 200석. 예, 그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왜 그 안철수 씨가 안철수 씨도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잖아요, 분당 쪽에. 그런데 안철수 씨가 그 맨 처음에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아니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간첩이 어디 간첩 없다는 거야. 간첩 없다는 거야. 음.
그랬는데 오늘 재판이 있었고 판결이 났습니다. 1심 판결이 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국가보안위반법, 국법법 위반 혐의로 충북 동지에 3명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가 났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1심 판결이 끝난 거죠. 뭐 자기네들은 뭐 또 항고해갖고 뭐 2심 뭐 대법원까지 또 가겠지. 하지만 이게 지금 그 1심 판결이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간첩이 어딨냐, 간첩이 어디 있느냐, 이런 세상에 난 판결이라는 거지.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판결도 그 법원이 지금 어떤 법원이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김명수가 그 지난 6년 동안 그 전 김명수 전 대법원장 6년 동안 뭐 인권법위원회니 뭐 국제법위원 자관 뭐 그 온갖 그 좌파 성향의 그 판사들을 갖다가 꽉꽉꽉꽉 그 박아놓은 그래서 판결이 뭐 이재명도 풀어줄 정도니까 여러분 뭐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아직도 아직도 좌편향된 판사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법원에서 무려 12년 징역을 때렸다는 거야. 무려 12년, 뭐 1년, 2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좌파 법원이 우리나라에는 간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라는 걸 갖다가 증명하는 판결이라서 이게 중요한 판결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모론 아줌마님, 안녕하세요. 예, 최동숙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려 얼마를 갖다가 끌었냐면요. 883일.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김명수가 그냥 깔고 뭉갠 거야. 김명수 그 법원이 그냥 깔고 뭉갠 거야. 이게 언제 됐냐면 2021년 9월에 기소가 됐는데 그동안 그 문재인 검찰도 깔고 뭉개고 김명수 법원도 깔고 뭉개고 그래서 무려 1년이 365일이잖아. 그러니까 2년 넘게 1심 그것도 뭐 최종심이 아니라 2심 판결하는데 무려 2년이 넘은 883일 만에 1심이 나왔다. 그런데 이것도 좀 봐준 것 같아.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어떻게 구형을 했느냐 하면 징역 20년을 해주세요 하고 20년 구형을 했어. 그 반을 깎아 먹었다는 거잖아. 검사는 20년이 마땅하다 하고 20년을 갖다가 구형해 달라고 했는데 판사가 이 좌편향된 그 대법원 아직도 좌편향된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법원장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이 6년 동안 여기저기 아주 깊게 이렇게 말뚝을 갖다가 박아놓은 정말 쇠말뚝을 박았잖아. 이게 하루아침에 안 뽑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이 바뀐 지가 한 2달 되나요? 예. 2달 되지만 아직 그거를 뽑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러니까 아직도 판결은 그렇게 아니 최근에도 그 얘기 나왔잖아. 이재명 그 재판에 그 판사가 하다가 그냥 자기 그냥 사표 내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음. 계속 그걸 3년 이상 끌다가 가버렸는데 새로운 판사가 왔는데 그게 누구냐? 인권법 연구회 출신의 또 판사가 그 자리를 앉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법원은 이게 이 김명수가 박아놓은 그 쇠말뚝을 못 뽑았어 아직. 그러니까 검사는 20년이 마땅하다. 이 간첩질한 게 너무 중죄이기 때문에 20년을 징역을 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판사가 반을 툭 무자르듯이 잘라갖고 12년 이렇게 때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너무,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러면 왜 20년 구형을 했는데 왜 그걸 반을 뚝 잘랐느냐? 재판부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립을 침해한다. 장기간 동안 치밀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번행했다. 면서도 이게 중요해. 면서도 왜 그런 거 있잖아. 거짓말은 거짓말했다. 그렇지만 진짜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항상 그 이 좌파 판사들의 논리가 그런 거잖아요. 이 판사가 좌파인지 안인지 난 몰라.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자, 범행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포섭한 사람들도 피고인의 가족이 전부라 하고 양형 이유를 반으로 툭 자른 이유를 이렇게 아니 도대체 무슨 정보가 간첩질을 하는데 예? 무슨 수집한 그 가치가 크다 안 크다를 갖다가 누가 그걸 따지는 거야?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에 숟가락이 두 개요. 그러면 이게 뭐 안 큰 정보고 우리 집에 LG 냉장고가 있어 그러면 큰 정보야? 어?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심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어요. 어쨌든 이 양형은 정말 터무니없지만, 이 검사가 20년 얘기했는데 반툭 잘라서 12년, 정말 양형은 터무니없지만 중요한 사실이 뭐냐? 지금의 좌편향된 법원이 대한민국의 간첩이 존재합니다를 갖다가 그 좌파가 좌파 스스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좌평안된 법원이 그 간첩 사건에서 이 사람은 진짜 간첩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 아니, 대한민국에 지금 간첩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 그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파가 인정한 게 아니라 좌평안된 법원이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습니다 하고 그 증거로 뭐냐? 그 선고를 갖다가 12년 징역을 때렸다. 3명. 그것도 3명한테 한 명이 아니라 각각 12년 이렇게 때렸다는 거야. 그럼 뭐야? 간첩이 확실히 있다는 거잖아. 예? 검사뿐만이 아니라 판사도 간첩이 있다고 인정한 거잖아. 판결을 그렇게 내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간첩은요,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 않습니다. 왜? 문재인 5년 동안에 간첩 잡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는 거의 못 들어봤어. 문재인 정부 동안에 뭐 간첩 잡았다는 얘기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난 기억이 안 나. 내가 못 본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기억은 없어. 자, 그런데 또 문재인이 또 어떤 짓을 했어요? 간첩을 원래 어디서 잡는 거야? 간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자, 범죄자는 원래 어디서 수사를 해야 돼? 검찰에서 수사를 해왔잖아. 검사들이.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이라는 걸 통해 갖고 그 수사권을 갖다가 검찰한테 뺏어 갖고, 검사들한테 뺏어 갖고 누구한테 줬어요? 경찰한테 줬잖아. 그러니까 지금 검사는 수사권이 없죠. 그럼 어떻게 수사를 해? 경찰이 수사권을 법적으로 이제 넘겨받았으니까 경찰이 수사해 갖고 이걸 갖다가 기소를 하겠다. 그러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 그제서야 이걸 할 수가 있잖아. 그럼 보안 수사를 어떻게 해? 보안 수사도 수사권이 없으니까 못 해. 그러니까 다시 검사가 경찰한테 아니 이거 말이나 되냐? 이게 말이 안 된다. 보안 수사를 갖다 해라. 그리고 또 넘기잖아. 그럼 경찰이 또 보안 수사해가고 또 올리잖아.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갖다가 누가 만들었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단 말이야. 자, 이 간첩도 똑같아.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을 갖다가 원래 국정원에서 그걸 갖다가 잡았잖아.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거는 이 간첩지 않는 기능을 갖다가 띄어갖고 왜 국정원은 그냥 정보만 핸들링하고 이 간첩지 않는 기능은 띄어갖고 누구한테 준다는 거야? 경찰한테 준다는 거잖아. 그러면 범죄자 잡는 것도 그 수사권을 갖다가 그 검찰한테 뺏어갖고 경찰한테 주고, 그 다음에 간첩 잡는 것도 그걸 그 역할을 갖다가 그 국정원에서 뺏어갖고 경찰한테 주고. 근데 경찰이 뭐 해놓은 게 뭐가 있는데? 경찰이 제대로 범인을 잡고 있어 지금? 어, 경찰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야? 아니면 경찰이 지금 제대로 간첩을 잡고 있어? 음,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얼마만큼 그 간첩들이 뛰놀기 좋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놀이터를 만들어줬냐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잖아요. 한동훈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뭘 키우자? 전투력을 키우자. 전투력을 키우자. 우리가 이렇게 맹 놓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이 너무너무 심각한 때예요. 문재인 5년 동안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었고, 뭐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뭐 부동산 완전히 그냥 망가뜨렸고, 경제 완전히 망가뜨렸고, 문재인 5년 동안 투자한 기업은 거의 없어요. 아니 투자를 하겠냐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자기 돈을 갖다가 퍼갖고 그걸 투자를 하겠냐고. 절대 안 하지. 음.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대로 다 망가지고, 또 돈은 막 퍼퓰리즘 하느라고 무슨 뭐 실업수당 주겠다, 뭐 청년수당 주겠다, 그렇게 난리를 쳐갖고 또 돈은 다 찍어갖고 빚을 갖다가 천조국으로 만들어 놓고. 좌우간 5년 동안 망가진 게 경제 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 민생, 그리고 안보도 완전히 무너졌다. 어,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오늘 판결한 것처럼 그런 간첩들이 얼마나 많이 또아리를 틀고 선동치를 치고 교란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냐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뽀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전투력을 키워야 됩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이러다가는 정말 나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살아온 날이 더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나 손주들은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잖아. 어? 살 날이 훨씬 많은 걔네들한테 이 썩은 나라를 줄 수는 없잖아. 다 망가진 나라를 갖다가 폐기 처분할 나라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죽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문재인 5년 동안에 철저히 망가졌던 그 나라를 다시 재생시키고 회복시켜 갖고 온전한 나라를 갖다가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한테 물려주고 그러고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의 이 국민으로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죽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투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원스텝 에더타이님, 정보 가치를 판사가 왜 판단하고 지을 리을 이래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니, 숟가락 두 개면은 그게 정보가 싼 정보고, LG 냉장고 정보는 비싼 정보야? 가치가 있는 정보야? 아니, 간첩질하는데 뭔 놈의 고급 정보가 있고 싸구려 정보가 있고 그러냐고. 아니, 우리가 회사 기밀을 갖다가 만약에 빼갖고 누구한테 준다. 산업 스파이들이 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원전 도면은 고급 정보고, 그리고 원전 부속 서류는 그러면 싼 정보야? 아니, 그 정보가 그 정보 아니야? 어? 그리고 그걸 갖다가 줬다는 것 자체가 적군한테, 적에게 자체가 그게 아주 심각한 범죄 아닌가요? 뭘 줬냐가 그렇게 중요해? 예를 들어서 컴퓨터 주면은 심각한 문제고 핸드폰 주면은 싼 그거야? 어? 어이가 없습니다. 예. 법원이
빨리 이 쇠말뚝을 다 뽑아야 돼. 뽑아야 돼.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압승을 해야 돼요.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압승을 해갖고 완전히 그냥 다 뽑을 거 다 뽑아야 돼. 예. 여러분 아직도 위원장 중에 그 문재인이 박아놓은 위원장들이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방통위원장 이런 것만 바뀌었지 그 위원회 조직이 뭐 150개인가 된대. 그 어마어마하게 많아. 아직 그 뽑지 못한 게 너무 많대. 예, 애국도레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 좌파들을 먼저 분석을 해보자고. 이 좌파들이요, 18번지가 뭐냐면 뻑하면 고소하는, 고소 고발하는 게 아예 그냥 그 밥 먹듯이 해. 일상이야, 일상. 뭐 요만한 것만 있어도 다 고소 고발이야. 여러분 그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갖다 몇 가지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 최근이래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최근 한 두세 달 안에 두세 달 안에 뭐 옛날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두세 달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1월 2일 날 이재명이 뭐 피격당했잖아. 그래갖고 이게 뭐 뭘로 찔렸느니 뭐느니 뭐 헬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느니 뭐 난리가 났잖아요. 자, 드디어 그 지난주에 이재명이 피격 증거인멸 그 증거인멸이 뭐냐면 거기 청소를 했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현장 보존을 하지 왜 청소를 했느냐. 결국 그거를 해갖고 지금 민주당에서 부산경찰청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을 갖다가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습니다. 어디다 고발했느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 부산경찰청장을. 그 다음에 지금 원희룡 그 전 지사죠. 예. 전 지사가 지금 거기 그 계양을에 지금 단독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단수공천으로. 예. 그랬는데 이게 오늘 기사가 떴습니다. 2월 16일 오늘이잖아요. 이게 오마카세 원희룡 전 제주지사 불송치의 고발인이 공수처에 또 재고발했어. 그놈의 공수처는 좌우간 얘네들이 만들어 놓고 요럴 때 활용을 하는 거야. 이 좌파들이 그 공수처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지난 21대 그 총선에서 야합을 했다. 이게 병립형으로 계속 오다가 왜 갑자기 연동형 해갖고 뭐 비례로 해갖고 하느냐. 요게 공수처법 때문에 그런 거야. 핵심이 공수처법이야. 그래서 이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키려다 보니까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래갖고 그때 정의당을 꼬셔갖고 야 이번에 선거제도를 갖다가 연동형으로 해서 너희들 국회의원들 많이 채워줄 테니까 이거 같이 통과시키자. 그래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어갖고 더불어 시민당이라든 위성정당 만들면 완전 뒤통수 깠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의당이 안 들어오려고 그래. 정의당이 지금 답변이 없어. 이재명이 뭐 통합 이쪽 진영에 좌파 진영에 그냥 통합으로다가 그걸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정의당이 반응이 없어 지금. 우린 생각해 볼게. 지금 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야, 한 번 속았으면 됐지. 어떻게 두 번을 속냐?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은 어떻게 녹색당하고 합해갖고 지금 녹색정의당이 됐는데 그렇게 지금 딜을 치고 있다고 그러잖아.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비례정당에 참여를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뭐야? 그 지역구 선거에 우리 정의당이 나가는 데는 민주당 후보 내지만 이거 들어줄 수가 없는 조건이야, 이거는. 아니, 예를 들어서 후보를 내지 마라 그러면 정의당이 대거 호남 쪽에 후보를 막 내면 되잖아.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아니, 뭐 서울에는 뭐 될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정의당이. 그럼 주로 뭐 전라도를 집중해 갖고 후보를 막 내면 예를 들어 합의를 해주면 그럼 민주당 후보를 못 내는 거잖아 거기다가.
그러면 그 전라공화국 사람들이 누굴 찍겠어? 아니 국힘은 안 찍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정의당이 되겠지 나가는 대로. 그걸 갖다 합의해 줄 리가 있냐고. 이재명은 지금 한 명이 아쉬워. 왜 한 명이 아쉬워? 자기 방탄하려면 151명이 필요한데 지금 뭐 151명은커녕 100명도 지금 당선이 안 될 것 같아 민주당은. 왜 이낙연이 그걸 또 쪼개 갖고 나가지. 또 이준석은 원래 그 좌파 지지가 8%라고 그랬잖아. 이준석이 나가면 민주당에서 8%가 떨어져 나갔고 이준석이 합류할 거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재명이 사실 비상이야. 그러니까 오죽 급했으면 개인적으로 다 전화를 돌려 갖고 이번에 출마하지 마세요. 출마하지 마세요. 이 짓을 하겠어 지금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돌아다니면서. 응? 근데 이제 그 짓도 이제 까발려졌잖아. 그 문 의원에 의해서 까발려졌어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걔네들이 어디서 이걸 갖다가 그 원희룡을 고발을 했냐면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돼. 김한매라고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위래 줄여서. 음. 근데 이 김한매가 완전 그 좌파 골수 중에 골수인 거야. 그래갖고 이 김한매가 원희룡 당시에 그 국토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한 이유가 뭐냐? 그 원희룡 전 지사가 지사 시절에 제주도 지사 시절 업무 추진비로 오마카세 일식집 이름이래요. 오마카세라는 그 일식집과 그 와규 소고기 전문점 등을 이용했다. 그리고 허위 자료 증빙 등으로 각종 혐의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업무 추진비를 갖다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뭐 일식집하고 무슨 소고기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러고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없는 거야. 그래갖고 경찰이 불송치 의견으로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 김한매가 오늘 다시 이건 말이 안 된다. 경찰의 조사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공수처에 다시 재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재고발.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좌파들은 자관 요만한 뭐 무슨 그거 소고기 뭐 그거 했어? 그럼 고발. 경찰에 고발. 경찰이 이거 혐의 없고 뭐 불송치? 그러면 또 공수처 고발. 이걸 갖다가 아주 집요하게 계속 그렇게 고발을 한다는 거지. 그다음에 그 민주당이 또 누굴 고발했느냐? 청부 민원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뭐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최근 것만 해도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해병대 수사 외압에 따라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또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이건 참여연대에서 한 거야, 고발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 민변이죠. 거기서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을 빌미로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18 기념재단 그 허위사실 유포로 또 지만원 씨를 또 고발을 했어. 그래서 그 5.18 기념재단이 그 15일 날 광주 경찰청을 방문해갖고 또 지만원 씨가 뭐 북한군 계획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발행했다. 이런 또 핑계를 대갖고 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민단체, 어떤 시민단체냐,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아까 얘기했던 그 김한매 원희룡 그 고발해갖고 또 공수처 고발한 그 김한매가 또 뭐를 고발을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5명,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어쨌든 등 해갖고 5명을 갖다가 총선 개입 고발 사주 사건 관련해서 직권남용을 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헌형으로 또 공수처를 또 고발을 했습니다.
자관 뭐 이게 아주 난리도 아닌 게 그다음에 그 노조 있잖아요. 언론 노조. 그 KBS 그 언론 노조가 또 박민 사장을 고발을 했어요. 그 사장이 바뀌었잖아요. 예. 박민 사장을 갖다가 뭐 더 라이브 등 일부 프로그램을 강제 폐지했다. 또 출연진을 교체하는 게 방송법과 뭐 노동조합법에 위반됐다. 그래갖고 또 검찰에 고발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재명 수사를 한 검사를 또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를 수사한 검사를 또 고발을 한 거야. 왜 우리 보스를 갖다가 수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갖고 그걸 또 어디다 고발했느냐? 공수처에 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정섭 그 수원지검 2차장을 고발한 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장관 얘네들은 뭐 심지어는 뭐 이런 것도 그 민주당 의원들 그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 있잖아요. 그 돈봉투 명단을 갖다가 유출했다고 해갖고 또 이게 그 민주당이 그 조선일보를 또 고발을 했어. 왜 조선일보에다 왜 썼냐 이거야. 그 이름을 명단을 왜 썼냐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뭐 너무 기가 막힌 게 이거예요. 김건희 그 몰카 사건 있잖아요. 그 파우치 몰래 찍은 거 그걸 갖다 어디서 했다고? 서울의 소리에서 가짜 목사를 갖다가 해갖고 찍어갖고 그걸 갖다가 그 까발긴 거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어. 그 몰카 공작을 주도한 그놈이 서울의 소리가 이거를 갖다가 그 청탁 금지 위반 뭐 뇌물수수 혐의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영부인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어. 이게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이게 까꾸로 돌아가도 어떻게 그 몰카 공작한 범죄자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그 영부인을 갖다가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이 세상이 지금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냐고. 응?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세상을 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문재인 5년 동안 이게 다 세팅이 된 거야. 간첩도 못 잡고 뭐 무슨 그 검사가 뭐 수사도 못 하고 다 뛰어다가 경찰한테 그냥 하고 경찰은 헤매고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온갖 좌파 단체들, 이 뭐 서울의 소리, 뭐 온갖 그 좌파 그 언론 매체, 그것도 인터넷 언론, 정식 언론도 아니고, 여러분 인터넷 언론은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인터넷 언론을 갖고 있었어. 너무 간단해. 그냥 서울시청에다가 그걸 갖다 찍찍찍찍 이렇게 해갖고 그 신청서가 있거든. 그래갖고 팩스로 그냥 딱 넣으면 그 번호가 딱 나와. 뭐 어려운 게 아니야. 그렇게 다들 그거 누가 풀어준 거야? 문재인 정부에서 다 풀어놓은 거야 그렇게. 왜? 자기네들 지원하라고. 많이 인터넷 그걸 언론을 갖다 신청해서, 자기네들이 뭐 위험하거나 자기네들 정책 쓸 때, 자기네들을 갖다가 서포트 해라. 그냥 확 풀어준 거야, 그게. 그 덕분에 저도 신청했더니 됐더라고. 예. 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갖다가 우리 자식들하고 우리 손주들한테 물려줘야겠냐고. 지금 이런 그 개판인 세상을.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한동훈 장관이 이러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된다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나를 다 불을 태워서라도 다 소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다 소진해야 돼. 에너지를 소진해서 이런 썩은 나라를 갖다가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잖아. 우리 손주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압승을 해야 돼. 압승을 해서 그동안 좌파가 그 쇠못 때린 거 다 뽑고, 그 다음에 좌파가 만든 법 다 깔아뭉개고 다시 새로 우파적인 만해서 다시 수사권을 검찰에 주고 간첩 잡는 거 다시 국정원한테 주고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게 돌려놔야 돼. 다 회복시키고 그러고 우리는 죽어야 돼. 죽기 전에 정말 이게 아주 그 그레이트 미션이야. 아주 대사명이야 이게.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차기가 그냥 매일매일 아주 전투력을 발휘하면서 연일 그냥 전투를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차기가 그 치열하게 싸우는 거는 결국 세 가지죠. 자, 첫 번째 대상은 뭐냐? 이재명. 자, 두 번째는 운동권 특혜, 운동권 세력을 완전히 쓸어내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개딸 전체주의로 또 똘똘댄 이 민주당을 갖다가 완전 공중분해시켜야 돼. 자,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갖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죠. 최근에 보면 그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매일 싸우고 있는 게 뭐냐? 법화 얘기하잖아. 법화 얘기. 제가 어제 그 말씀드렸죠. 어제 아주 이게 히트작이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요. 질문에 답이 없으니까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객관식으로 물어보죠. 지금 배소연 씨나 김혜경 여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일 1,000만 원어치 사 먹고 일제 샴푸 쓰고 제사상 대신 차려주고 이런 부분에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상당 부분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고 본인들이 반론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자 객관식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1번, 나 안 먹었다. 사실은 과일을 안 좋아한다. 내가 과일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냐? 2번, 내가 과일 먹고 일제 샴푸 쓰고 내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 거 맞지만 뭐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냐?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3번, 사실은 과일도 다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먹은 거다. 4번, 내가 먹긴 했지만 나는 내 돈으로 산 줄 알았다. 근데 이 4번은 빼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액수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장기간 이어지고 수발 전담하는 공무원 한 여러 명 있었는데 이 보기를 넣으면 제가 드리는 문제의 수준이 떨어질 것 같네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이니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기자님들하고 뭐 간담회 비슷한 거라든가 식사도 하시는 것 같던데요. 기자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재명도 까고 좌파 기자들도 다 까버리고 한 방에 날렸어 그냥. 이 말 한 방에 둘을 다 날려버려서 이렇게 연일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열심히. 예. 오늘도 의정부 가서도 또 이재명, 또 민주당, 걔네들이 도대체 왜 의정부 편입을, 그 김동연 왜 그걸 네 공가로 하는 거야? 왜 이재명은 반대했다는 거야? 민주당은 반대했다는 거야? 경기 북도 남도 나누는 걸 갖다가. 근데 마치 김동연이 지가 뭐 그 도지사면 도지사지 그걸 갖다가 마치 뭐 자기 개인 공가를 삼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거는 이 경기도민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 유익은 나도 취하지 않는다. 누가 취해야 돼? 순전히 경기도민한테 그 유익이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연일 지금 열심히 전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치열하게. 예, 오들레님,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도 바뀌어야 할 짐재남 통합진보당 출신. 예, 저도 이 얘기 들었어요. 예. 근데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지 않았나? 예. 어쨌든 이게 그냥 이 박아놓은 게 그 마지막으로 그 퇴임하기 전에 문재인이 끝까지 대못을 받고 나갔잖아. 그냥 온갖 뭐 장자리들 다 채우고 이사장 자리 채우고 뭐 위원장 자리 다 채우고 이 짓을 하고 갔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안 뽑혔어. 다 안 뽑혔어. 그러니까 우리가 압승을 해서 그냥 동시에 다 뽑아내야 돼. 오들레님, 녹색당은 당대표가 아, 아, 그래요. 녹색당 당대표가 바였군요. 그랬었군요. 예. 지금은 어쨌든 통합을 해서 녹색 정의당으로 부르더라고요. 예. 오들레님, 김무성, 유승민은 전라도에서 출마 정말 그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다, 오돌레님. 예. KBS 이사 김밥 사건 생각나네요. 예. 원스텝 에더타이님, 이재명 어제 출제된 수능 문제가 킬러 문항이라서 못 봤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1, 2, 3, 4, 4번인데, 너무 어려워. 정말 킬러 문항이네. 아이고, 재밌으십니다. 원스텝 에더타이님. 자, 그리고 또 운동권하고, 어떻게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지금 목표가, 세 가지, 방향이 세 가지라고 그래서, 이재명. 아니, 항상 그러죠. 이 범죄자가 어떻게 당대표고, 범죄자가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재명을 갖다가, 까고 있는 거고, 말이 안 된다, 지금 이게. 그 사람은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야? 당대표실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활개를 치고, 또 그 사람 한마디에 이게 막 선거제가 막 병리평이 됐다가 또 뭐 연동형이 이게 말이나 되냐 도대체. 5천만 국민의 그 투표권을 갖다가 왜 이재명 그것도 범죄자가 왜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일 지금 이재명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그 운동권, 이 운동권 이 특권 세력을 빨리 대한민국에서 쓸어버려야 돼. 아니 20년 그 짱돌 하나 던진 거, 화염병 하나 던진 거 갖고 그걸 갖다가 20년, 30년을 울고 먹으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도대체? 예,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운동권과도 지금 연일 싸우고 있는데, 이거 2월 13일 제 생일날 한 얘기입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출근길에 항상 도어 스태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 운동권 뭐 독립운동가 얘기. 그래서 그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그분들 독립운동가가 돈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사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했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그 송영길, 그 다음에 재벌한테 뒷돈 받았던 건 누구죠? 역시 송영길. 송영길이 맨 처음에 선거 나올 때 그 어려웠다고 그랬잖아. 근데 뭐 김우중인가 해갖고 1억을 줬다고 선거 나가라고. 아니 이거 인터넷에 떠 있는 얘기야. 이거 그 가짜 뉴스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 있는 얘기야. 그리고 룸사롱 가서 여성 동의에 쌍욕하고, 이건 저기 그 NHK 그 룸사롱,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 거기 뭐, 우상호도, 그건 이제 우상호 얘기지. NHK 얘기는 송영길 우상호 얘기고, 예. 그 다음에, 그 개딸 전체주의, 개딸 전체주의하고, 또 지금 그 연일, 매일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1월 5일, 그러니까 새해죠. 새해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때 뭐가 있냐면, 새해니까, 이제 시무식 같은 걸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국민의힘의 그 당직자 시무식이 있어서, 당직자들. 그 사진을 보면은 한동훈 차기가 이렇게 빨간 운동화를 선물 받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운동화 이렇게 양쪽에 하고서, 그게 뭐냐? 당직자들이 그 시무식 때 선물한, 한동훈 차기한테 선물한 게 빨간 운동화입니다. 그때 그 당직자 시무식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개딸 전체주의 같은 것은 국민의힘에 발을 붙일 수 없어야 된다. 이렇게. 아예 그냥 단어를 개딸 전체주의, 개딸 전체주의 가는 것은 국민의힘에 발 붙일 수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류가 돼버린 개딸 전체주의 같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 발 붙일 수 없어야 된다. 그리고 4월 총선을 앞두고 리스크가 되는 극단적인 발언을 단속하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게 지금 그 기사에서는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극단적 주장이 주류가 되면 수십 년간 내려온 합리적 생각을 밀어낸다. 지금 개딸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우리 편 아니면 뭐, 다
그냥 적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하잖아. 그리고 뭐 하면은 뭐 막 폭력도 해상하고 뭐 때려 부시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게 계속되면 결국은 합리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밀어내 버린다는 거야. 아니 그 무식한 애들한테 무슨 기승전걸 맞춰서 얘기해도 뭐 내가 그랬잖아. 제일 강적이 누구냐 하면 무식한 애들이야. 무식한 애들이 왜 제일 강적이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야, 코끼리라는 게 있는데, 정말 다리통 하나가, 이만하고, 내 몸통의 몇 배 되고, 그 다음에 코가 이렇게 길어갖고, 코로다가, 손을 안 쓰고, 코로다가 이렇게 해갖고 다 먹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코끼리를 못 본 애들은 뭐라고 그래? 야,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야, 다리통이 이만한 짐승이 어디 있으며, 야, 손 놔두고 왜 코로다가 그걸 갖다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한 애들은 당해낼 수가 없어. 우기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우길 수밖에 없잖아. 내가 항상 그러잖아. 그 좌파 애들이 특징이 뭐예요? 좌파하고 이 까짜, 까짜 우파들의 그 크레이지 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 사람들의 아니, 그러니까 이 크레이지 팬들이 비슷해. 개딸들하고 비슷해, 성향이.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 교주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항상 그러잖아요. 개딸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아이고, 우리 이재명 교주님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요즘 제가 그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와갖고 댓글을 갖다가 무식한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 그래갖고 그 한동훈을 어떻게 표현했냐. 깐족이라고 표현을 해. 그 깐족이라는 게, 걔가 붙여줬잖아. 그 누구야. 그 조국 사건으로다가 그 잘리네. 의원 패치 그 한동욱. 걔가 붙여준 거잖아. 그 깐족이라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좌파 애들은 그 단어를 써. 한동훈을 갖다가 깐족이래. 그러면서 저건 대도 안 되는 말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걔네들하고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 아니, 뭘 알아야 대화를 하지. 대화 상대가 아니야. 걔네들은 이렇게 척결의 상대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딱 캡처하고. 그리고 세이브 해놓고 그 다음에 신고 이거는 폭력 아니면 테러 조장 이렇게 막 신고를 해. 신고하고 그 다음에 지워버려 삭제. 너 번지수 잘못 찾아왔어. 삭제. 니네들이 놀 물이 아니야. 이 이렇더라 방송이 너희들이 감히 여기 와서 낄 때가 아니야. 낄 군번이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예. 오들레님, 예, 말이 안 통함. 그러니까 그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좌파들하고는 뭐 이렇게 대화의 상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동훈 차기도 뭐 기자들이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잖아. 뭐 이준석이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저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그 한동훈 차기 입에서 이준석이라는 세자가 나온 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여러분 잘 관찰을 해보세요. 이준석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뭐 특정인을 내가 거론하지는 않겠고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 개무시 그냥 개무시 그러니까 코멘트가 아주 짧아 뭐 그런 말 하는 건 뭐 가치도 없죠 뭐 논평할 가치도 없죠 이런 식의 개무시 다 개무시 그냥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조국 얘기가 왜 나온 거야? 결국 이재명의 그 연동형 비례제가 그 조국 같은 조국을 갖다가 민주당에서 껴주지도 않을 그런 정도 레벨 되는 조국을 그걸 국회의원이 되게끔 만들어준 그게 누구냐? 이재명이고 민주당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조국의 그 이 얼마나 그 황당한가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국 얘기를 든 건데 조국이 그래도 나를 갖다가 내 이름을 불러줬다 이거야. 그 한동훈 차기 입에서 아주 신나갖고 신나갖고 주저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예. 정말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 음. 야, 그리고 또 이제 개딸 전체주의
최근이죠. 제가 이것도 방송을 했습니다. 관음클럽에서 1대 6으로 싸워갖고 완승을 했다. 이 제목으로 했잖아요. 자, 관음클럽 토론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이겨서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세력의 의회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 나라와 동료 시민을 정말 고통받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오로지 그걸 막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기준으로 생각했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될 때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미쳤냐? 절대 수락하면 안 된다. 라고 했다. 민주당은 저보고 어린 놈이라고 하지만 제 나이 정도면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는 대충 안다. 제가 국민의힘을 이끌면 승리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길을 가보기로 결심했다. 결국 핵심이 뭐예요? 개딸 전체주의를 까부수려고. 내가 손해볼 줄 알지만 너 미쳤냐? 이렇게 주변에서 만류를 했지만 그래도 개딸 전체주의가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개딸 전체주의 까고 그다음에 운동권 까고 이거 해체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재명은 감옥 가야 된다. 당대표실이 아니다. 감옥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좌파들이 지금 뭐 요만한 건이 있으면 뭐 다 뭐 공수처에 고발하고 심지어는 뭐 아니 대통령 고발하는 걸 걔네들이 무서워를 하지 않아? 심지어는 서울의 소리까지 지네들이 공작을 해놓고 어떻게 지네들이 거꾸로 그걸 갖다가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을 갖다가 고발을 할 수가 있냐고. 이게 간이 배 밖에 나와도 이게 유분수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 우파들이 인제는 선비 코스프레하면 안 돼. 그런 세상이 아니야. 이렇게 점잖 떨고 너희는 뭐 고소고발하지만 우리는 점잖은 체면에 어떻게 고소고발하느냐. 이러면 우리는 영원히 이 좌파들을 갖다 쓸어낼 수가 없어.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싸우고 있잖아.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지금도 뭐라고 그러느냐. 왜 그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이 전화 걸어갖고 출마하지 마세요, 출마하지 마세요. 문 전 의원이 그걸 까발렸잖아. 그래 경기도 뭐 팀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갖고서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겠다는 거야. 한동훈을 갖다가 고발하겠다. 오늘 의정부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고발하겠다는 거야. 그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한동훈이. 아니, 고발을 갖다가 하려면 해라. 근데 그 얘기는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정대철, 권노갑 이런 원로들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민주당을 오래전부터 지켜온 원로들이 먼저 한 얘기니까 그러면 고발을 하려면 권노갑 그다음에 정대철 그다음에 한동훈 이렇게 같이 고발해라 이거야. 왜 똑같은 얘기를 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관 민주당은 요만한 건이 있으면 고발하겠다. 요만한 건이 있으면 탄핵하겠다. 그게 결국 탄핵했잖아. 검사 탄핵하고 방통위원장 교체하고 이 난리를 쳤잖아요. 요만한 건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더 해야 돼. 걔네들이 요만한 건에 고발을 하면 우리는 그냥 정말 그냥 쬐끄만 요런 거에도 고발을 갖다 두세 건씩 해야 돼. 그것도 한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단체가 모여서 해야 돼. 우리가 뭐 정유라가 뭐 어리다 뭐 어쩌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거는 정유라한테 배워야 돼. 자, 지금 정유라가 뭐라고 나섰느냐 이번에 자기가 오산에 출마하겠다는 거야.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대. 이유는 뭐야? 딱 한 가지. 내가 당선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민석을 낙선을 시키기 위해서 저런 놈이 어떻게 5선, 지금 5선인데 이번에 지금 6선이야, 6선. 어떻게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주구장창 20년을 해먹을 수 있냐는 거야. 이건 둘 중에 하나지. 뭐 안민석이 무슨 마법이 있어갖고 했거나 아니면 오산 시민들이 머리 구조가 좀 어떻게 잘못됐거나 그러니까
그 정유라 씨가 거기 오산에 가갖고 그걸 깨겠다는 거야. 어? 이 머리 구조가 지금 그 애매하신 그 오산 시민들한테 진실을 밝혀서 안민석이 어떤 놈인지 진실을 밝혀갖고 야 네가 300조 하고 그 300조 때문에 뭐 무슨 해외도 나가고 300조를 찾겠다고 뺑뺑 돌았는데 쫓아다니면서 300조 내놔라 300조 내놔라 그게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정유라가 아예 그 SNS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5% 5%의 뭐 무슨 지지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나는 끝까지 완주를 하지 않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그걸 하려면 좀 돈이 필요한 모양이야. 그 후보 뭐 그런 거 하는데 그래서 나한테 후원을 해달라. 내가 안민석을 갖다가 낙선 운동을 아예 발벗고 나서 하겠다. 자, 우리가 유동규한테도 배워야 돼. 유동규가 뭐 자기도 역시 범죄 혐의로 대장동을 만든 키맨이잖아.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이재명의 본모습을 하고 뭐 공익제보자로 해갖고 지금 이렇게 했지만 어째도 유동규도 범인이 범죄를 졌고 공범이야. 대장동의 공범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동규가 어떻게 선언했어요? 계양을에 가서 내가 이 이재명이 국회의원 되는 거를 갖다가 내가 막겠다. 그 이유는 뭐예요? 원희룡이 있지만 그 이재명의 실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유동규일 거 아니야. 왜? 같이 그걸 갖다가 했던 사람이니까 내부에서 한 팀이었잖아, 그게. 그런데 이게 원희룡이 일타 강사라고 뭐 이재명이 일타 강사라고 하지만 원희룡 씨가 아는 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이미 밝혀진 거를 갖다가 잘 정리해서 일타 강사를 한 거고 유동규 씨는 이게 우리가 모르는 거를 갖다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을 거잖아. 세상에 안 까발릴 거. 유동규 씨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기가 재판정에서 그 이재명의 본 모습을 까발리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이렇게 항상 제지를 한다는 거야. 판사가. 그러니까 자기가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 어? 이게 맞습니까? 그럼 설명을 그거는요 사실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딱 스톱시키면서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까발리고 싶었는데 못 까발린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왜 그 개항을 나오겠다는 거야? 이게 지지율이 5%가 되면 조사를 해갖고 5%가 되면 TV 토론에 후보로 앉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동규가 지금 호소하는 게 뭐야? 개항 시민들이시여. 저한테 뭐 더도 말고 딱 5%만 지지율을 달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TV 토론 가갖고 까발리겠다는 거지. 자, 맛보기로 보여준 게 있어. 유동규가 어젠가 그저께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문기 씨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예. 그 김문기 씨가 그럼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에 대해서 유동규가 까발린 게 있어. 그게 어젠가 그저께 그 기사에 나왔습니다. 자, 유동규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 14일 사랑의 제일교회 담임 목사 정광훈 씨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거기 그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보다 이제 자유통일당으로 나오는 게 더 이재명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재명 방탕하는 거를 더 이상 그 꼴을 못 봐주겠다. 그렇게 하고 개항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갖다 하나 깠는데 그 김문기가 그러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그거는 김문기를 변호해 주겠다고 붙인 그 변호사가 압박을 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강하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유동규 씨 얘기예요. 그 뭐라고 그랬느냐? 그 변호사가 김문기를 찾아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번 사건의 그 성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했던 그 실무자, 실무자가 다 독박 쓰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압박을 했을 것이다. 라고 유동규가 까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실무자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다. 다 독박 쓰는 사건이다. 이렇게 하니까 김문기 씨가 거기에 그냥 확 눌려갖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라고 유동규 씨가 최근에 까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전혀 알지 못한 왜 유동규는 내부에서 같이 그 작업을 했던 키맨이니까 다 키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너무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다. 근데 그 사실을 갖다가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TV 토론에 나와갖고 다 까발리겠다. 언론을 통해서 다 까발리겠다. 지금 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정유라,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유동규 문제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응? 이 사람들은 그게 뭐 자기의 원한이 됐건 뭐 한이 됐건 간에 어쨌든 간에 그 동기가 뭐가 됐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말 후보로 등록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오고 또 뭐 무슨 자유한국당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에 또 당원으로 등록을 해갖고 또 후보 등록을 하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재명을 잡고 안민석을 잡으려고 전투의 일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야. 어, 어, 그냥 총 맞이고 화살 맞고 이러면서 그냥 범인 뭔 안 살이고 저놈은 절대 국회의원 되면 안 돼. 이 각오, 이 목표 하나로 지금 일선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맨날 그냥 말로만 이재명 안 된다, 뭐 민주당은 이런만 있을 거냐고. 우리도 전투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예를 갖다 들어볼게요. 이 전투력이라는 의미가 그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자, KBS 사장으로 그 신임생 박민 씨가 됐잖아요. 자, 박민 씨가 오늘 기사입니다. 그 유례 없는 경영 위기다. 그래갖고 지금 KBS에서 20년 이상 근속자 1,874명. 이게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다 해먹은 거야. 아니 어떻게 20년 이상 근속자가 회사 하나에 어? 회사 하나에 어떻게 1,874명이나 될 수가 있어? 어? 그게 무슨 뭐 삼성이야? 삼성처럼 그 직원이 뭐 한 20만 명 되는 조직이야? 아니잖아. KBS 직원 통틀어 봐야 그냥 몇천 명 될 거 아니야. 그 몇천 명 중에 20년 이상 근속자가 무려 1,874명이나 되는 거야.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그러니까 주구장창 다 해먹은 거지. 그 좌파 애들이. 그냥 자자손손대로 그냥 해먹으려고 거기다 완전히 그냥 꽈리를 틀고 그냥 KBX를 숙주 삼아서 그렇게 띵까띵까 하면서 연봉 1억 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잖아, 지금. 아무것도 일도 안 하면서. 자, 그래서 이 20년 이상 근속자 1,874명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희망퇴직, 1년 됐어도 희망퇴직 받아주겠다. 그래서 특별 명예퇴직 대상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하게 나가라. 돈 줄 때 나가라. 돈 줄 때 안 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는 무식하게 잘라내겠다. 이 선전포고잖아. 아니 너한테 기회 줬어. 돈 받고 나갈 기회 줬어. 퇴직금 플러스 또 1억이라는 돈을 받고 나갈 기회를 줬어. 근데 버텨?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그냥 잘라내지 뭐 어떻게. 지금 그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오늘. 그 다음에 KBS에서 총선에 영향을 준다면서 그 올해가 4월 18일이 어떤 날이냐? 세월호 10주기래. 벌써 이게 10년이 됐어. 박근혜 정부 그 전에 있었던 거니까. 자, 세월호 10주기 다큐 방송으로 KBS에서 그걸 하겠다고 그걸 다 찍어놨대. 그랬는데 KBS에서 이거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연기, 무산 안 된다. 4월 달에 방송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박민 그 KBS 사장이 뭐라고 그랬냐. 문정부 시절에 불공정 보도 특별감사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보도에 불공정 보도가 너무 많았다. 그 다음에 감사실 조직 안정되는 대로 공식으로 조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KBS 박민 사장은 그냥 완전히 그냥 일선에서 전투할 생각을 한 거야 지금. 싸움을 할 생각, 자기 몸 다 던져갖고. 그럼 이제 노조들이 엄청 반발하겠지. 그 예상 못하는 건 아니죠, 그죠? 어쨌든 싸우겠다. 피 튀지게 한번 싸워보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으로 이종배 씨라고 있어요. 이종배. 정말 우리 우파에 이런 이종배 씨 같은 사람이 이제 많이 나와야 돼. 자, 어떻게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느냐? 김정숙 여사 수영 강습 의혹으로 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 고발을 해갖고 이 김종배 시의원이 해갖고 직권남용 이렇게 해서 배당됐다고 어제 기사가 떴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 29일 날 또 뭐가 있었냐?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 찬성 의원 전원을 고발했어요. 우리가 왜 특검법, 쌍특검법 통과를 시켰잖아. 민주당에서 통과시켜갖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통과를 갖다가 전원이 했잖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잖아.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민주당 의원 전원을 고발을 한 거야. 자, 고발의 이유가 뭐냐? 이런 이유입니다. 아니, 이유도 명확해. 이게 근거 없이 민주당처럼 막 그냥 근거 없이 막 우겨갖고 이렇게 고발한 게 아니야. 이유가 뭐냐면 아주 명확합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다. 그래서 고발했다. 김 여사를 악마화해서 총선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음흉한 의도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권 남용으로 형사상 직권 남용에 해당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한 것이다. 이런 걸로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어요. 이거는 직권 남용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인 사안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특검법 대상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결혼 전에 있던 일이야.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에서 2년 동안 김 여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으로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래서 전원을 지금 서울지검에다가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종배 CEO니 또 열의를 하고 지금 전투력이 아주 막강한 사람이야. 열의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게 서울시에 서울의 소리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 이 인터넷 언론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그러니까 제가 신청을 해봤다고 그랬잖아. 서울시청에다가 인터넷 언론을 시청하는 거야. 그러면 서울시청에서 그걸 내줘.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원순이 서울시장 할 때 그걸 갖다가 풀었어. 인터넷 언론의 조건을 확 풀었어.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까다로웠거든. 그래서 취재 기자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자본금이 어떻게 돼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다가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있으면서 규제를 확 풀어갖고 그냥 누구나 신청을 아니 저도 신청을 했다니까 저도 신청을 했어. 근데 확인도 안 해. 걔네들이 확인도 안 해. 확인도 안 하고 인터넷으로 찍 신청하면 아니 최소한 그래도 사무실에 한번 와봐야 되잖아.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서류만 찍 넣으면 그 다음날 증서가 딱 와. 그리고 번호가 딱 와. 인터넷 언론 신문 코드 번호 이렇게 해갖고 딱 보내줘. 정말 그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이 그렇게 완전 개판으로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종배 시의원이 서울시에다가 뭐라고 그랬느냐? 서울의 소리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등록 취소권이 서울시청에 있거든. 서울시에 있어요. 그래갖고 그 근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 최근 일입니다. 6일, 2월 6일 그 뭐라고 그랬느냐? 서울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백한 그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서울의 소리를 신속하게 등록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왜 시의원이니까 서울시에다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장님이 약간 좀 물러. 이 전투력이 정말 그 서울시장이 이 이종배 시의원처럼 전투력이 있었으면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이 판도가 서울시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자, 그렇게 해서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 아주 근거를 정확히 들었어. 지금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정체불명의 안해욱이라는 자를 출연시켜 수년째 줄리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자, 줄리 건,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을 누군가 도와줬다라는 등의 허위 주장을 사실처럼 방송하였고, 최근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김 여사가 천공과 접촉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니까 지금 줄리 엮은 거 서울의 소리고, 그 다음에 박사 논문 그거 딴지 건 거 서울의 소리고, 그 다음에 또 아무 근거 없이 또 천공하고 또 그 천공권 그것도 서울의 소리고, 그 다음에 이어 김 여사의 동의 없이 7시간 통화 내역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함정을 파고 몰카로 촬영한 것은 명백한 이거 그 파우치 사건, 예, 범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끔찍한 인권 유린 범죄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서울의 소리는 언론사의 탈을 쓴 광기 어린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광기 어린 범죄 집단 서울의 소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요하고 야만적인 허위 보도가 수년째 반복되어 있어 피해자 김 여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시에서 취소를 해야 된다. 그 인터넷 언론 등록한 거를 갖다가 등록 취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 전투력이 있어야 돼.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 요직을 차지한 사람, 뭐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 국회의원이 되건 뭐 그 뭐 도지사가 됐건 뭐 시장이 되건 누군가 됐건 간에 우리는 그 이종배 시의원 같은 전투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좌파하면서 이 좌파를 까부시기 위해서 그 우파 동료 시민으로서 이런 전투력을 갖다가 증강시켜야 된다. 오늘의 결론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이종배 시의원이 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이렇게 해야, 이게 결과를 본 것도 있어요. 뭐냐면, 민원인 정보 유출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다. 이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그 공익침해 혐의, 그걸 갖다가 하게 돼 있는데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주게 돼 있잖아. 근데 어떤 사건이 그 벌어졌다고요? 방심위에 왜 그 좌파들이 그 민주당에서 추천한 그 2명이 방심위 하면서 방심위 내부에 정보를 갖다가 뽑아갖고 그걸 MBC에다가 던져줘서 MBC가 그 사람들의 뭐 직장이고 뭐고 다 찾아갖고 카메라 드림이고 이게 사실입니까? 이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자료는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자료야.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걸 갖다가 정보를 빼서 줬기 때문에 MBC가 그걸 갖다가 직장 가갖고 거기 뭐 신상 정보가 다 있을 거잖아 그 정보에. 그래갖고 그 난리를 쳐갖고 결국 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해촉이 됐다고 그랬잖아. 해촉이. 예. 근데 그 물꼬를 누가 텄느냐? 이종배 시의원이 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종배 시의원이 결국은 개인정보법을 정해 남부지검에 수사의뢰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방심위가 그걸 빌미로 해갖고 해촉
이제 그 빌미를, 야, 이렇게까지 이게 그 수사 의뢰 대상이 됐고, 고발이 됐는데, 더 이상 너희는 자격이 없다. 그래갖고 둘을 잘라보낸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 또 이정배 의원이 또 그러냐, 왜 김경수 그 여사도 있지 않냐, 아니 왜 김건희 그 뭐 파우치 백 그거 얼마나 한다고, 300만 원짜리 그 짝 그 찍었잖아, 걔네들이 300만 원이라고.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김정수 형나 샤넬 자켓 비용 해서 중앙지검장에 또 고발을 해갖고 수사 의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샤넬 그거 반납했다 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개인 소장이 의심이 된다. 예, 수사를 해달라. 그 다음에 김정수 여사 초청이 없었는데 혈세 들여서 대통령 전용기 타고 타지마을 관광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형사 일부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종배 시의원이 또 뭐라고 그랬느냐. 걔네들이 맨날 김건희 특검하고 좌파 애들이 난리를 치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김정숙 여사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이종배의 그 전투력이 상당한 사람이야. 예. 제목이 뭐냐, 국고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력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정배 시의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서 사용한 것은 불법이다. 그 다음에 인도 방문 당시 단골 디자이너 딸 유리사 등을 부적절하게 대동했다. 그리고 김정숙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 액세서리 구입 의혹도 있다. 그러니까 고발을 했습니다. 수사를 해달라. 그 다음에 또 그 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이 진정서를 냈는데, 이유가 뭐냐, 김건희 여사 불법 촬영 인권 침해 관련 해갖고 서울의 소리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진정 제기를 했고, 인권위에 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정배 의원이 또 뭐를 했느냐, 그 보복운전 그 이경 있잖아요.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을 허위 사실 유포로 또 고발을 했어요. 왜냐, 아니 벌금형을 받았는데, 예? 했는데 이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자신이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운전을 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종배 그 시의원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전국 대리운전 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또 고발을 했다. 서울경찰청에. 예. 그러니까 우리도 잠깐 요만한 건이 있으면 그 민주당이 하는 것보다, 이 좌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돼.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그래 이게 그 싸움이 비등비등하게 될 거 아니야. 걔네들은 요만한 건이 있어도 뭐 심지어는 대통령도 고발하고 자가 온갖 사람을 다 고발을 하는 거, 경찰청장부터 해갖고 뭐 한동훈 뭐 5만 사람들 다 고발을 하는데, 아니 우리는 맨날 그 선비 코스프레 하면서 점잘 떠면서 하고 뒷짐지면서, 야 너희들은 쌍놈이니까 고발하지 나는 양반이라서 너희 같이 그렇게 싸구려 짓은 안 해. 이러면 대한민국은 이게 바로 잡아질 수가 없어. 바로 잡아질 수가. 내가 그랬죠. 커뮤니케이션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커뮤니케이션 상대방 위주. 상대방이 쌍놈이면 나도 쌍놈이 돼갖고 대적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양놈이면 내가 양놈으로 코드를 받고 대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이론이라고 했어요. 상대방 위주의 커뮤니케이션. 자, 그래서 지금 그 윤미향도 고발이 됐습니다. 자, 윤미향이 최근에 무슨 짓을 했느냐? 그것도 국회에서 완전히 그 뭐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여기서 윤미향을 갖다가 북한을 두둔 미화하는 행사를 열었다며,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 윤미향하고 뭐 그 사회단체들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냐?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반북, 멸북 정책은 걸림돌이다. 좌우간 뭐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한변이 그 고발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 북한의 느닷없는 태도 변화를 규탄하기는커녕 이를 두둔하고 미화하는 토론회를 주최했다. 그 다음에 또 그 윤미향은 베트남 전쟁 참전한 한국군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월남 참전자회에서 뭐라고 그랬냐? 그 윤미향이 지난 1일 월남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민간인 학살, 사체 훼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를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서 또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도 그 이재명 헬기 이송에 대해서 서울대 집도의 등을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정청래 최고위원, 민승기 서울대 병원 이식혈관 외과 수사를 직권남용, 명예훼손, 업무 방해 이런 걸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도 헬기성 이재명을 고발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저는 이게 언제나 이게 될려나 했는데 드디어 됐습니다. 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의 신장식의 뉴스 아이케에게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예, 이건 1월 11일 기사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왜 중징계가 아니 제가 너무 이상한 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봐갖고 시간이 없으면은 그 유튜브가 이제 계속 돌아가잖아. 그러면 한 유튜브가 내가 이제 보려는 그 유튜브가 끝나잖아요. 그럼 꼭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걸로 연결이 돼. 그 MBC의 신장식의 뉴스 아이캐. 저는 정말 MBC 뉴스 아이캐를 갖다가 제가 클릭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무슨 놈의 알고리즘으로 왜 내가 보는 그 유튜브가 끝나면 왜 항상 그 MBC 신장식의 그 뉴스 아이캐로 연결이 되는지, 아니, 구글이 뭐 무슨 자기네들이 뭐 AI를 이용해서 뭐 알고리즘을 뭐 만들고 어쩌고 그랬는데, 정말 저는 그 의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내가 한 번도 클릭하지 않고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그런 그 MBC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으로 왜 매번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예. 음, 음, 음. 그런데 이게 왜 중징계를 받았느냐 하면 이현주 때문이에요. 이현주. 이현주가 여러 사람 망쳐놔. 자, 지난해 작년 12월 13일 방송에 출연한 이현주 전 국힘 의원이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에 국힘의 상황을 두고 이제 대통령의 꼬붕들만 남아있다. 이렇게 이현주가 얘기했습니다. 그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에 나와갖고 이제 대통령의 꼬붕들만 남아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심의의 대상에 올랐다. 그 다음에 같은 날 방송에서 한 출연자가 민주당이 지역구 150석은 무조건 넘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단정적으로 말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래서 이미 그 1월 11일에 중징계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2월 15일 어제 그제죠. 어제 2월 15일 아주 또 좋은 소식이 전해왔는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에 대해서 3건의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이 법정 제재가 뭐냐면 굉장히 큰 징계예요. 징계 수위가 있는데 이 법정 제재가 왜 굉장히 큰 징계냐면 이게 나중에 그 재승인을 해야 되잖아. MBC 재승인 받을 때 이게 감점 대상이야. 그러니까 점수가 안 차면은 재승인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법정 제재를 받은 것. 예, 이게 큰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런데 법정 제재를 무려 3건이나 받았습니다. 예.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그 뭐야?
그 출연자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소개하면서 정권 심판론이 우위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주관 관련 의혹 관련해서 김 여사의 혐의가 중한 것처럼 말한 내용, 그 다음에 출연자들이 한국전력 민영화 추진을 단정하고 비판한 것, 예. 이게 1월 5일 날 방송분에 대해서 제재 최고 수준인 관계자 징계가 결정됐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진행자가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또 진행자 출연자가 정부 남북 관계를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친일 집안이다 라고 논평을 한 1월 9일 날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에서 신장식하고 출연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개소리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개소리한 대가는 치러야지 하고 또 관계자 징계, 법정 제재. 그다음에 그 아울러서 이게 뭐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김건희 특검 입장에 대해서 지지층만 환호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거. 그다음에 김경률 최고위원의 그 김건희 리스크 발언을 두고 쫓겨날 수 있다 등의 출연진 발언이 나온 1월 8일 방송분에 대해서 또 법정 제재 경고가 결정된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들이 그 회의를 하면서 정말 이 MBC 제작진의 개념이 우려스럽다. 진행자가 호들갑을 떤다. 정말 턱도 없는 소리들을 한다. 라면서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쁜 소식. 여러분 배터리 아저씨라고 우리한테는 배터리 아저씨라고 알려 있는데 이 배터리 아저씨 그 박순혁 씨가 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신장식 그 개인을 갖다가 고발한 사건 이거 2월 13일 제 생일날 제 생일날 기사예요. 악마의 편집을 해갖고 허위 발언으로 대통령을 폄훼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했는데 앞뒤 자르고 이 악마의 편집이라는 거죠. 앞뒤 자르고 그렇게 해갖고 마치 대통령이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당시 윤 대통령은 슈카의 질문에 대해 상법, 회사법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답변했을 뿐 상속대나 할증 과세가 문제가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마치 이걸 갖다가 교묘하게 해갖고 어떻게 그 썸네일을 갖다가 얘네들이 만들었냐 신장식이 해당 썸네일을 윤의 동문서답 질문한 슈카 어리둥절 마치 그 슈카가 질문을 한 거에 전혀 딴 대답을 갖다가 한 것처럼 그 대통령이 상속제나 할수된 과제가 문제가 된다고 답변한 것처럼 요렇게 조작을 해서 악마의 편집을 해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장식 개인을 갖다가 이 배터리 아저씨 그 박순혁 작가입니다. 예. 그래서 고발을 했다. 신장식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은 뭐냐? 서울시 산하 미디어 재단 TBS 서울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TBS 지난달 31일 날 그 방송 출연 제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김어준 씨하고 신장식 씨의 출연을 무기한 출연 정지를 의결해. 무기한 출연 정지. 예. 그러니까 언제 풀릴지 몰라 이거는 아주 최고 수위의 출연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TBS에서는 김어준하고 신장식을 뭐 패널로도 못 부르고 게스트로도 못 부르고 무조건 나오면 안 된다. 출연 정지다. 무기한. 예. 자, 이런 이제 그 한동훈 차기를 비롯해서 그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그 서울시 의원 이종배 서울시 의원 그다음에 또 뭐 시민단체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한변, 이런 그 한국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뭐 이런 데에서 그 전투력을 이제 막 보여줬잖아. 한동훈 장관이 막 치열하게 싸우니까 같이 싸워준 거잖아요. 예? 그 싸워준 결과가 뭐냐? 오늘 갤럽 조사가 나왔어요. 예. 그 갤럽이 13일부터 15일까지 조사를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갖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한국 갤럽은 이게 좌편향 조사기관이라고 그랬잖아. 응? 음. 이 한국갤럽이 여러분 그 조사한 내역을 갖다 히스토리를 쭉 봐. 내가 한국갤럽의 조사 내용을 항상 이렇게 그 보면 볼수록 우파에 친화적이 아니야. 좌파에 친화적이야. 작은 조금이라도 좌파에 더 좀 이렇게 좀 좋게 좀 더 유리하게 요렇게 하는 데가 한국갤럽이거든.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 여태까지 한국갤럽이 한 조사를 보면은 금방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갤럽의 조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7%,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31%. 그다음에 우리가 왜 개혁신당 설전에 그 완전 잡탕밥으로 합당했다고 그랬잖아. 개혁신당은 완전 폭망했어.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4%.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 직전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3%가 상승했고, 지금 상승 추세다 이거야. 국민의힘은 상승 추세고 37%가 나는 게 더불어민주당 31%, 그러니까 오차 범위는 대개 5% 전후로 따지니까 오차 범위 밖에 있는 거지. 37하고 31이면 6% 차이가 나는 거니까. 자, 국힘은 지금 이 31%라는 게 4% 꼬라박은 거다. 그러니까 추세가 국민의힘은 상향 추세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뭐야? 거꾸로 지금 꼬라박는 추세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지지율도 무려 4%가 올랐어. 4%가. 예. 그러니까 얘네들 기준으로 하면 33%인데 근데 이게 다 조사 기관마다 달라요. 예. 그 제가 설명했듯이 그 다른 조사 기관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4.6%야. 내가 그랬잖아. 이 갤럽이 약간 잠깐 조금이라도 더 좌파 쪽에 유리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가 올랐다. 오르는 건 또 부인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가 올랐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뭐 선비 코스프레 이제 다 이제 다 잊어먹어야 돼. 그런 거 다 이제 그 잘라내고 우리도 정말 그 딱 머리띠 두르고 완전 전투복 딱 입고 우리도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해야 된다. 한동훈 차기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전투하듯이 그리고 지금 그 몇몇의 그 우파의 전사들이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고소 고발이 잘 안 되잖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아주 치열하게 최전선에서 우리도 전투력을 증강시켜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50일 정도 남은 이 총선에서 급승을 해야 된다. 반드시.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결론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결론하기 전에 이렇더라 시즌2 키워드가 스몰 자이언트입니다. 여러분 모두 스몰 자이언트가 되셔서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야. 이게 또 오늘 싸우는 얘기 하다 보니까 아이고 방송이 뭐 2시간 가겠네 이거. 요즘은 이게 목이 마셔가갖고
방송을 오래 하면 이게 완전 깔아져요. 목소리가 가라앉아. 예. 자, 여러분의 성원과 후원에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기브앤테이크 원리에 따라 받은 만큼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두 분씩 개인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후원 계좌로 가장 많이 후원해 주신 분, 슈퍼챗 슈퍼스티커 멤버십으로 가장 많이 후원해 주신 분, 매 분기마다 총 두 분을 선정해서 제가 개인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이렇게 통계를 해서 4월 초에 두 분을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채널과 유니크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들이 1,000만 명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김재영님, 청보라님, 찰리님 감사합니다. 또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주신 분, 김재영님, 윤케노시스님, 얼리너님, 유로게이님, 오두막님, 김보통님, 수연님, 야고님, 모르나주마님 감사합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신 분, 미드미든급 제임스 킴님 신규 가입 감사합니다. 아세트 아미노펜님 업그레이드 감사합니다. 자,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제 역할은 제가 받은 달란트하고 또 20년 이상의 컨설팅 경륜으로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렇더라 비전을 더욱 세상에 알리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더라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1차 목표는 한국 스포츠 순위 100위에 진입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예. 뭐 제가 방송할 때마다 주구장창 뭐 매일 떠들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100위에 진입하겠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또 이렇게 감동을 딱 하면 예, 기업은행 또 계좌로도 후원해 주시고 스포츠도 싸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이렇더라 채널이 성장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좌파를 척결하고 가짜 우파들을 척결해야 된다는 비전에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이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더라 채널을 많은 분들이 보셔서 총선 전에 이 가짜 우파들한테 유권자들이 선동당하지 않도록 예, 1년에 4번은 제가 개인 멤버십 컨설팅을 방송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3월 3일 날 멤버십 컨설팅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하도록.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 2월 16일. 예, 보내주세요. 예. 자, 그 이재명 전술에 말려든 이해찬의 깊은 고민, 땡땡땡과 손을 잡아야 하는가? 2월 3일 방송입니다. 이걸 보시면 민주당을 손바닥 보듯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완전무석 왜 100년에 한 명 나오는 귀인인가? 완벽한 11가지 이유. 한동훈 100년에 한 명 나오는 귀인. 이건 2월 13일 제가 생일 기념으로 방송한 내용입니다. 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때가 왔다. 전공명예 비책 한동훈 통해 부정선거 잡는다.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예,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2월 17일, 2월 18일 제가 미리 공지를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제가 리조트 가서 생일 기념 여행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19일 월요일 날 이거 미리 썸네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22대 총선 특집 국힘변 12편을 하겠습니다. 조직의 핵심 두 가지. 일과 사람. 한동훈의 일과 사람 구분. 한동훈 미스테리. 어떻게 이런 훈련을 받았을까? 예. 그래서 한동훈 차기가 그 일하는 스타일을 제가 분석하면서 여러분한테 또 레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논리 이렇게 일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부는 제가 갔다 와서 2월 25일 다음 주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제가 일요일 날 평생 교육원 방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하는 인생을 살자. 인생 품질의 차이는 실행력이다. 한국 속담에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길 기다린다.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길 기다린다라는 속담이 있다. 힘들여 일하기보다는 뜻밖의 행운을 바라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속담이다. 노력 없이 좋은 결과만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을 세우셨다. 불과 0.7%의 차이였다. 한동훈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왈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여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의 집행을 맡은 여당 정부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태산처럼 듬직한 윤석열 대통령님과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귀인 한동훈과 제갈공명의 화신 정공명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주신 마지막 기회이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자식과 손주들에게 번영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 더욱 전투력을 증강시키자. 그래서 미래 세대가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좌파와 가짜 우파들을 척결하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아무도 나 대신 해줄 수가 없다. 내 인생에서 전투력을 더욱 증강시켜서 반드시 성공하자. 예. 이게 이제 오늘의 그 레슨입니다. 예, 결론인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인생의 품질의 차이가 뭐냐? 결국 실행력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왜냐면 모르면 그걸 못하니까. 하지만 알고 있는 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고 내가 그걸 알고 깨달았으면 그거를 실행하는 실행력, 행동으로 액션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적 벌리고 있다고 그래서 감이 내 입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지. 감을 먹고 싶으면 내가 올라가서 따면 되지. 간단합니다. 실행을 하면 돼요. 예,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력 없이 좋은 결과만 자꾸 기대한다. 노력 없이 우리가 압승해 갖고 뭐 좌파가 다 뒤집어지고 다 잘려나가고 이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 도둑놈 신부라고 그러지. 그러면 내가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 어?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방송을 쉴 수가 없다고. 왜? 이게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일이기 때문에 음, 매일매일 뭐 1시간 반, 2시간씩 이렇게 방송을 하고 또 낮에도 내가 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필리핀 애들이 말을 안 들어먹어. 그래갖고 필리핀 애들을 직원들을 부르려면 이게 악다구리를 해야 돼. 또 얘네들하고 전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목이 쉴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에 7일을 내나 방송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정말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이 필리핀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 논리를 계속 전달하면서 많은 그 찐 우파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확신을 갖고 전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논리를 갖다가 그 주변에 계속 전파하면서 우리가 정말 압승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그 한동훈 그 자기 말대로 나를 불태워야지. 나를 다 소진시키겠다는 거잖아요. 100% 불태워 갖고. 자, 그런 겁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윤석열 대통령님을 당선을 시켰고 그다음에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그 귀인 한동훈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얘가 알파가 드디어 이제 자다가 깼어. 알파 컴 인사. 음. 그래서 얘가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알파 컴 음. 얘는 어릴 때부터 내 손을 이렇게 무는 게 재미있나 봐. 어, 지금 나가자고 이렇게 무는 얘가 물 때는 우리 같이 나가자 이런 거 나하고 좀 놀아달라 이런 겁니다. 예. 이제 방송 끝날 때가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알파. 정말 독일 세파트가 똑똑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거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똑똑해요. 예. 음. 예. 애국돌이님. 예. 애국, 알파, 오랜만이네요. 예. 많이 컸어요, 정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허락한 마지막 기회를 이번에 만약에 좌파를 못 쓸어내면 우리는 정말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예. 왜 이런 환경이 갖춰질 수가 없어 지금. 음. 그러니까 보세요. 한동훈 차기가 뛰어든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완전히 바람이 불어갖고 뒤집어졌잖아. 한동훈 차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었어? 맨날 뭐 국힘 폭망할 거다, 뭐 할 거다. 그리고 걔네들은 계속 뭐 탄핵으로다가 맨날 그 탄핵놀이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완전히 여기는 전투력이 없어갖고 어떻게 싸워질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 한동훈 차기가 나옴으로 해서 한 달 반 동안 완전히 바람이 지금 뒤바뀌어 갖고 지금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이런 방송에서 뭐 분석을 해 보니까 국힘이 뭐 167 석까지 가능하다. 인제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지 지금. "압승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찐우파들한테 준 마지막 기회다. 대한민국을 반석에 세울 마지막 기회다. 반석에 세운다는 의미는 뭐죠? 좌파들을 갖다가 완전히 쓸어내고 그다음에 가짜 우파들을 완전히 쓸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 기회가. 그러니까 김무성도 스스로 그걸 갖다 알고 불출마 선언하고 유승민 지금 꼬리 내리고 있고 좌우간 그런 우리가 알던 지금 하태경 나대는 거 봤어요? 조용히 있잖아 지금. 그런 거야 그런 거. 이 분위기 이 대세. 김성태가 승복을 하고 돕겠다고 그러잖아. 김성태가 그럴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음. 이 분위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전투력을 더 증강시키자. 제가 항상 얘기했죠. 힘들지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하세요. 예, 그 복음이 뭐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동훈 차기를 찍어야 대한민국은 반석 위에 올라가고 미래가 있다. 만약에 이번에 실패하면 우린 아르헨티나 간다. 예, 이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설득을 하시고 전도하기가 쉬우냐고 설득하고 복음을 전해갖고 정말 이번에 180석, 200석을 해갖고 헌법도 싹 바꾸고 그다음에 우파 가치의 법률을 다 통과시켜 갖고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이 좌파의 그 뿌리를 완전히 이번에 뽑아내야 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전투력은 내 개인의 인생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야. 어.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내 개인의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그 한동훈 차이 같은 전투력을 우리가 무장을 하고 증강시켜야 된다. 치열하게 인생이라는 건 정말 설렁설렁 살아갖고는 성공이 안 돼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돼.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자. 인생의 품질의 차이는 실행력이다. 한국 속담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길 기다린다.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길 기다린다라는 속담이 있다. 힘들여 일하기보다 뜻밖의 행운을 바라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속담이다. 노력 없이 좋은 결과만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을 세우셨다. 불과 0.7%의 차이였다. 한동훈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여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의 집행을 맡은 정부 여당입니다. 우리는 현재 태산처럼 듬직한 윤석열 대통령님과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귀인 한동훈과 제갈공명의 화신 정공명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마지막 기회이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자식과 손주들에게 번영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 더욱 전투력을 증강시키자. 그래서 미래 세대가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좌파와 가짜 우파들을 척결하자.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아무도 나 대신해 줄 수가 없다. 인생에서 전투력을 더욱 증강시켜서 반드시 성공하자.
예, 이게 오늘의 레슨입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간 채널, 예, 이렇더라 채널. 여러분의 의견은 제가 방송하면서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이고 불타는 금요일인데 방송을 2시간이나 했네. 이 불타는 금요일에 2시간이나 방송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일요일, 내일하고 모레는 방송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이미 썸네일을 올려놨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그 일과 사람에 대한 구별, 정말 일하는 스타일이 어떤가, 그걸 제가 분석을 하는 방송을 월요일 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즐거운,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8시에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